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 전도사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우리 고3 친구들은 학교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자, 다른 학년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에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 우리 집에서 그리고 있는 곳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떻게 되시나요?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혹시 이것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BTS 방탄과 또 트와이스 뭐 이런 연예인들의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여러분의 관심사인가요? 맨 위에 있는 대학 가면 너무 좋겠죠? 그죠? 네.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관심인가요? 자, 아니면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여러분의 관심이십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자, 아마 제가 환경을 말하자마자 이 영상을 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는 환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학생 때 환경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지금도 없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요즘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뉴스에서 아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설적이게도 이 코로나가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우리 환경에게만큼은 거의 뭐 천국이라고 들릴 정도로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미세먼지 파악하는 그런 사진인데, 자 보십시오. 2020년 우리 초에 찍었던 사진은 중국의 미세먼지와 황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2월로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공장이 중단되고 또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여러분 어떻죠? 네, 확연하게 미세먼지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실사로 볼게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자, 이곳은 인도 뉴델리의 인디아 게이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보세요. 미세먼지가 없어진 실사 사진입니다.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사진 효과 준 게 절대 아니라고 하네요. 엄청 흐리고 엄청 맑은 이런 지금 일들이 전 지역에, 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나요? 네, 환경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북극에 한반도 8배가 되는 오존 구멍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오존 구멍이 메꿔지고 있다고 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오존이 메꿔지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한반도 8배가 되는 그 구멍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뭐 환경이 좋아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판명된 게 없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특별하게도 이 시기에 오존이 메꿔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여기 어디죠? 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다. 여러분 베네치아 아시죠? 네, 물의 도시인데 운하가 그 도시에 흐르죠. 그죠? 자, 굉장히 유명한 관광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수질도 엄청 나빠지고 쓰레기도 많고 이런 도시였는데 이제 관광이 멈추게 되고 사람의 발길이 끊기자 이 베네치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자, 수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바다에서 유입되는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네,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수질도 좋아지고 이제 거위도 다니고 심지어는 돌고래까지 이 베네치아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사진들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지구에 불러온 5가지 변화. 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간의 이동이 멈췄다.
맞죠? 여행을 좋아하시는 우리 학생들, 네, 이동이 멈췄습니다. 해외도 못 나가고요. 우리 국내에도 여행이 멈췄어요. 자, 두 번째, 동물은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이런 기사 보셨어요? 도시 한복판에 막 사자, 자칼이 막 등장하고, 그죠? 표범이 등장하고, 막 원숭이들이 막 떼찌어 다니고 도시 한복판에서.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안 나타나니까 동물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이 맑아졌어요. 여러분 요즘 하늘이 밝은 날 너무 많죠. 그죠? 네, 너무 살 것 같은,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만큼은요. 네, 네 번째, 물이 깨끗해졌어요. 아까 베네치아 이야기 보셨죠? 네, 그건 단순히 베네치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지구가 조용해졌다. 공장이 멈추고, 여러분 산업이 멈추다 보니까 지구의 소음도 줄어들고 대기도 깨끗해지고, 네, 이렇게 소음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변한 이 5가지 중에 3가지가 뭐에 관련된 거냐면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번, 3번, 4번 다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역설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동안 환경을, 자연을 파괴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대기도 안 좋아지고 수질도 안 좋아지고 물도 나빠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멈추다 보니까 자연이 회복하고 있다. 사람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산업이 중단되자 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환경에 관심 아직도 없으시죠? 그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미세먼지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미세먼지 있어도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놀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그죠? 상관이 없어요. 오존이 파괴되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왜?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베네치아의 돌고래가 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네, 내 앞마당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체 아시나요? 네, 영어로는 뭐 이렇게 되고요. 한글로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단체는 성인들이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에요. 자,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시위하고 또 소송도 하고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청소년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단체는 국내 단체가 아니라 국제단체예요. 네, 여러 개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별히 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청소년들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볼게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로 소송도 걸고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한 말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 왜 중요한지, 환경이 왜 청소년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환경의 문제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환경의 위기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청소년들의 생명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환경 자체가 우리한테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생명권, 살아가는 것 자체에 영향을 줘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환경 위기는 곧 생명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왜냐? 예를 들면 기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도 피해가 갈 것이지만 그 공기를 마시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공기를 마시고 있는 우리 동물들, 그 다음에 식물 자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생태계가 변해요. 그럼 생태계가 변하면 환경도 바뀔 것이고 우리의 식습관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사실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인 피해는 뭐 동식물들이 받고 환경이 받지만 그것에 직격탄은 누가 맞냐면 결국엔 사람이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EBS 교육방송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의 인구 55%가 거주하는 그 땅 중에 인구 55%가 거주하는 땅 중에서 35%의 면적이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35%의 면적이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이런 미래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5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년 후에요. 여러분 30년 후에 몇 살입니까? 50살 가까이 되겠죠. 한창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라의 중심이 돼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 장본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창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생활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환경을 막 사용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 EBS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주3년 학생 여러분한테 지금 뭐 환경운동을 해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환경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환경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나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왜 자연이 이런 존재일까요? 네,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유명한 성경에 있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36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한 번쯤은 외워봤을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아주 잘 살아나갈 수 있게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해, 달, 별, 땅, 식물, 동물 다 사람을 짓기 전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잘 활용하고 잘 가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너네가 사용해라 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선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내가 꼭 필요한 선물을 저한테 줬어요. 그 선물이 없으면 저는 안 돼요. 나한테 무조건 필요한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선물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망가지거나 색이 변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선물 어떻게 할 거죠? 아마 고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는 일, 환경을 지키는 일은 앞으로 60년, 70년, 80년을 살아갈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고쳐나가야 될 문제고 우리들에게 당면한 숙제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많은 청소년들은 막 환경운동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일에 관심도 있을 것이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 많이 바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활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이 무엇일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엔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리수거예요. 여러분 분리수거 여러분 굉장히 귀찮아하시죠? 그냥 쓰레기통만 있으면 뭐 다 넣잖아요. 그죠? 뭐 바나나 껍질도 넣고 요거트 먹은 것도 버리고 비닐도 버리고 막 버리시죠. 네,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 집에서 이 분리수거만 잘 해도 여러분 환경이 살아납니다. 네, 여러분 학교에서 분리수거하는 거 귀찮고 어쩌면 굳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분리수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네, 학교나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잘 하신다면 환경을 살게 하는 그런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수거하는 방법 대강 아시죠? 그죠? 네,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일단 구분을 하시고, 그죠? 자, 우리 종이 같은 경우 박스를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버리지 마시고 박스에 뭐 테이프나 이런 거 붙어 있으면 테이프를 어떻게 해요? 떼서 종이를 잘 접어서 박스를 접어서 종이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리도 마찬가지 안에 씻어서 물로 헹궈서 버리고 네, 병을 깨지지 않게 잘 넣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도 뭐 여러분 많이 버릴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네,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음식물도 엄청 많이 버리게 될 거예요. 자, 음식물도 잘 처리해서 물 쫙 짜서 그렇게 따로 버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어떻게 버리나요? 음료수 먹고 그냥 통째로 버리시죠. 근데 그것보다는 안에 내용물 잘 씻어서 뚜껑을 열고 이렇게 구겨서 그죠? 부피를 줄이고 플라스틱에 관련된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네,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만 해도 환경은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환경 지킴이, 환경 운동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소중한 선물인 이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 50년, 60년 뒤에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아주 좋은 환경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우리 원조 36 모든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